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그대로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생활 습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3개월만 따라해보세요. 수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원분들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공복 혈당도 괜찮고요, 혈당 그래프도 나쁘지 않대요. 그런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 높다네요. 이쯤 되면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당뇨가 시작됐구나. 저는 혈당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습관 전체를 요약한 지표예요. 문제는 이 수치가 높아도 몸이 별다른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자꾸 피곤해도 그냥 좀 요즘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자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 혈당 수치만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당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는 확신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생활 습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3개월만 따라해보세요. 수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과 일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첫 번째,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 어떻게 먹어야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을까요? 먼저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혈당 조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죠?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돼 하면서 밥부터 확 줄이세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무작정 줄이는 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줄이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예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 면, 과자, 정제 탄수화물들은 조금만 먹어도 순식간에 흡수돼서 흡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밥은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높게 나왔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게 정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도 있어요.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단거리 질주 선수처럼 손살같이 혈당을 올려버려요. 반면에 이 복합 탄수화물은 마라톤 주자처럼 천천히 오래 달리는 타입이에요. 이 복합 탄수화물에는 통곡물, 채소, 석류가 있는데요. 이런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럼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한 가지 복합 탄수화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음식을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파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 파로가 당뇨인들에게 아주 요즘 핫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 짓는 건 요리를 못하는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파로밥 지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혈당이 눈에 띄게 변할 거예요. 파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탄수화물 식사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에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건강한 식습관 또 하나는 내 몸에 맞는 식사를 찾는 거예요. 많은 분이 혈당을 관리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꾸시죠. 이제 나도 건강식 시작! 하고 열심히 드세요. 그런데 이런 식단이 모두에게 똑같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회원분의 이야기인데요. 회원분께서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정말 열심히 식단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더니 이 회원분은 장이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체질이셨어요. 현미나 보리처럼 섬유질이 많은 곡물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사례처럼 건강식이라고 해도 내 몸이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면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음식도 똑같아요. 내 몸에 맞는 식사, 그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식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식사 후에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혈당 체크하는 게 매번 피 뽑는 거 너무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는 글루코핏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번거롭게 피를 뽑을 필요 없이 팔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좋은 건 혈당 변화와 음식에 대한 반응을 자동으로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간다. 그건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건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글루코핏은 이런 혈당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글루코핏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라면을 드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당뇨 있으신 분이 라면을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혼내려고 했는데요. 아니, 너무 놀랍게도 혈당이 안정적인 거예요. 이 라면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쥐약인 음식인데 이 회원분에게는 잘 맞았던 거죠. 그 뒤로 이 회원분께서는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하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무조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혈당 변화는 내 몸이 음식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내 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식사하기입니다. 거꾸로 식사요? 접시를 뒤집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먹는 순서를 거꾸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이섬유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순서만 바꿨는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먹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나중에 들어오는 이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그건 미용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근육 운동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 운동은 혈당을 내 몸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즉,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잘 쓰고 몸에 당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특히 하체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처럼 하체에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몰려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들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만 쓰는 운동보다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체 운동을 잘 하려면 근육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PT는 단순히 동작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근육을 제대로 쓰는 감각을 익히게 도와줍니다. 선생님, PT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운동에 돈 쓰는 게 아까운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다가 다치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PT를 1년 정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PT를 받기 전에는 이 똑같은 운동을 1시간을 하더라도 근육통이 없었어요. 운동을 정말 잘못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PT 수업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배우고 나니까 30분만 운동해도 근육통이 극심하게 올 정도로 확실하게 운동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운동을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거나 초보자인 분들은 그래도 헬스장 가는 건 힘들다, 귀찮다, 남사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도 좋지만 이 운동은 훨씬 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바로 앞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시지 않는 정경골근, 종아리 앞쪽 근육을 쓰는 운동인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평소에
단련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선 바른 자세로 벽에 기대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앞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10번에서 15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함께 자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체 근육을 쓰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딱인 운동이죠. 게다가 이 운동은 사실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그대로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수면 부족이 혈당까지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속에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많이 자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귀가 먹먹해지듯이 과한 수면도 몸의 리듬을 깨지게 만들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이렇게 숙면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자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제가 3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수면 위생을 높여주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침대에서는 자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안 하셔야 돼요. 침대에서 핸드폰하고 책 읽고 일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런 걸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잠을 자는 곳과 활동을 하는 공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무시기 1-2시간 전에는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블루라이트 필터처럼 삼성 핸드폰에 편안하게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키시면 화면이 좀 노랗게 변합니다. 그렇게 하고 핸드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무시기 한 3시간 정도 전에는 식사와 운동을 모두 다 마치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요.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라서 잠을 잘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3가지 지켜주시면 잠이 잘 안 든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당화혈색소는 단순히 식단 하나, 운동 하나로 바뀌는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죠.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싶다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4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나 불안정한 마음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처럼 우리 몸이 피로하고 혈당이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아야 하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연습,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딱 5분만 짧게 산책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잠깐 쉬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안정되는 걸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못 지켰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말은 내 몸과 마음이 회복할 기회를 내가 먼저 차단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대표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굉장히 힘든 하루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래도 오늘 잘 해냈다. 혁용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혈당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싶다면 식단과 운동만 챙기지 말고 내 마음도 함께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 혈당이 올라가도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당화혈색소는 하루 잘했다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루를 망쳤다고 무너지는 수치도 아닙니다. 그냥 꾸준함에 반응하는 수치입니다. 가볍게,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당화혈 색소는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